71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연락처에 이름이 214개였습니다. 모임도 3개나 들어가 있었고 명절이면 늘 북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그에게 먼저 연락을 건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그 2명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온 질문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가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무도 없을까?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외모가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말투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그 남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성실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친구들에게 늘 잘해줬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잠깐만 그 불편함 앞에 머물러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답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안 했는데,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나는 친구들한테 항상 잘해줬는데, 그 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잘해줬다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희생을 많이 했다는 것과 관계 안에서 따뜻함을 주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것과 지금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인간관계는 참 묘한 것이어서 노력한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선물을 자주 한다고, 연락을 열심히 한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딱 하나로 유지됩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당신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인가? 당신과 이야기하면 내 하루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사람인가? 당신이 생각날 때 반가움이 먼저 오는 사람인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왜 나는 이렇게 홀대받나에 마음이 가게 되고 이것이 고독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 그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이 많았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중심을 잡는 편이었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이야기 중간에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그것이 자신의 비슷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들어오면 이야기는 어느새 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되자 사람들은 슬슬 그와의 약속을 만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이 이야기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자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은퇴 이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건강 이야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는 한탄. 이 네 가지가 번갈아 가며 대화를 채웁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잘 들어줍니다. 예의 있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돼? 그게 내 삶인데. 맞습니다.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마세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랑을 잠깐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이 잘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손자, 손녀가 귀여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시면 상대는 점점 작아집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자네 손주는 잘 크고 있어? 먼저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활짝 열어놓는지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조심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 내외가 놀러 왔는데 식사를 하다가 며느리나 사위가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경험. 혹은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한마디 했다가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진 경험.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특히 잘 들어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지혜가 훈계의 형태로 나오는 순간 상대는 마음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더 많이 알고 너는 아직 모른다. 내 방식이 맞으니 너는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걸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걱정이 돼서 아끼기 때문에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자식 세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강요하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해야 해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더라? 라고 열어두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래보다 훨씬 깊은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허물에도 솔직해지세요. 나도 그때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에게 훨씬 가까워집니다. 완벽한 척하는 어른보다 실수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이야기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잘 드십니다. 맛있게 즐겁게. 하지만 계산서가 나올 때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집니다. 아니면 지갑을 천천히 열면서 다른 누군가가 먼저 내길 기다립니다. 아니면 나 요즘 좀 빠듯해하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한 번쯤은 이해됩니다. 진짜로 빠듯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관계에서 돈의 문제는 사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내밀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면 항상 받을 준비만 되어 있냐?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먼저 커피 한 잔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 하고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항상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항상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기다리고, 항상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건 냉정한 현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항상 받기만 하는 친구보다 먼저 챙겨주는 친구가 더 소중했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그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먼저 사소한 것이라도 내미는 것. 이것이 70이 넘어서도 곁에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나이가 그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그 태도가, 그 온기가 사람들을 곁에 머물게 한 겁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어떤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는가? 그 비밀은 하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카페에 들어갔다가 밝은 카페로 옮기고 싶어지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공기 속에 있다가 환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나오고 싶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가벼운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픈 곳 이야기였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는 한탄이었나요? 자식들이 나를 챙기지 않는다는 서운함이었나요? 뉴스를 보며 화가 난다는 이야기였나요? 이 이야기들 한 번이라면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걱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이라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우울함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피해의식도 전염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불편해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유쾌해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무게 중심을 조금만 옮겨보세요. 아픈 이야기 뒤에 그래도 어제 산책이 기분 좋더라 한마디를 붙여보세요. 세상이 힘들다는 이야기 뒤에 그래도 요즘 이런 게 재미있어 한마디를 붙여보세요. 이 한마디의 차이가 상대방이 당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바뀌거든요. 익숙한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고 무인 주문기가 낯설고 새로운 앱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하지만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세상이 나를 내쫓는다며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배워보자며 조금씩 문을 열 것인가?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면 세상은 정말로 점점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금씩 배워나가는 쪽을 선택하면 세상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느리더라도 제가 아는 75의 한 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제는 당신의 손뜨개질이었어요. 처음엔 영상이 엉성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할머니 덕분에 저도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 달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은 오랜만이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한 장을 먼저 보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를 남겨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에 한 번만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조금 따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71살 남자. 그 이야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건 그 남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남자가 조금쯤 우리 안에도 있어서일 겁니다. 그 불편함 오히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고 들리는 것은 내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잠깐이라도 거울이 되어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이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보내느냐, 따뜻한 관계 속에서 보내느냐는 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태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 하나만. 그 한 가지가 당신 곁에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겁니다. 당신의 70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그 친구도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ENDOFSCRIPT 총 예상 낭독 시간 약 2832분 표준 낭독 속도 기준